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또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9단원 도형의 이동. 뭐를 배우느냐? 이 단원은요. 이 앞단원은 직선이란 주제, 원이라는 주제의 어떤 특정 주제를 배웠다고 치면은 이 19단원은요. 여러분이 원이건 직선이건 또 뒤에 가서 후반부에 함수를 배우면 이게 역함수건, 합성함수건, 직선이건,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또는 뒤에 미적분 공부하다 보면은 뭐 문과 학생들은 3차, 4차 함수를 배우고 또 이과 수험생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모든 좌표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되었던 함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 단원에 싹 다 배웁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은 최종적으로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공식 외우고 뭐 문제 답을 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근본적으로 수학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쌤이 좀 섬세하게 다 알려줄 테니까 이번 시간 개념 시간인데 이번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 19단원은 문제 양도 많지 않습니다. 개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나오기가 앞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 헷갈려 하는 부분을 싹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석 교재에는 69페이지입니다. 뭐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들이 나와 있어.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원리를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거야. 자, 원리 잘 봐야 돼.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뭔지는 알죠? 어떤 점이 있으면 X축을 따라서 또는 Y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A, B야. 근데 A, B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 양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점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의 좌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 당연하게 X좌표는 N만큼 커지고, 맞습니까? Y좌표는 M만큼 커지게 되겠습니다. 뭐 M하고 N이 만약에 음수면 그만큼 작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어떤 점이 2,3인데 이거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뭐가 되는 겁니까? 너무 당연하게 5,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자, 평행이동 끝났습니다. 이번 단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웁니다. 절반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절반이 끝났어. 다만, 잘 봐요, 이제. 다만, 이게 점의 이동은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뭘로 확장하느냐? 함수로 확장합니다. 도형으로 확장합니다. 자, 이게 개념이래요. 함수는 그 함수를 포함한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 도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직선도 뭐 1차 함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Y축이 평행한 직선은 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도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요. 원 같은 경우도 원을 함수로 말하지 않고 원이란 도형으로 말했으면서 도형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아마 함수가 조금 더 익숙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걸 쌤이 함수라고 해요, 함수. 근데 뒤에 함수를 따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 것 뿐이고 그냥 y는 fx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 뭐 이걸 그래프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하면은 과연 이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야. 이거를 공부를 이제 하다가 만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어쩌면은 뒤에 대칭 이동이 더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지금 시작한 지 5분 만에 가장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가 앞에 배웠던 거 어떤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y 플러스 b는 f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a. 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쏘리. y 플러스 n은 f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m.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x축으로 m만큼 평해서 x 대신에 x 플러스 m이 되는 거 아닙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n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라고 하면은 고2 상위권 학생들도 이거 물어보면은요 제대로 설명 못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요 이런 거야. 여기 어떤 점이 a, b가 있어요. 그럼 이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이 점이 되는데 이 점이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되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왜 그럼 이 식은 이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함수의 y는 fx하고요. 그 다음 평행이동이 끝나고 나서 얻어지는 요 함수의 y하고 x는 같은 x야, 다른 x야? 당연히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xy와 여기서의 xy는 사실 다른 xy인 겁니다. 이거가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y는 fx의 한 점 a, b는 이런 거지. 요 a가 x좌표고요. 이 b가 y좌표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잘 봐요. 평행이동이 끝나고 나서 얻어지는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은 요 점이 뭐냐면요. 이 그래프의 x좌표인 거야. 요 점이 뭐냐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프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xy하고 이 xy는 같은 xy입니까? 다른 xy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구분 없이 쓰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 단원에 자취 문제 풀었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자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쌤은 요 갖다가 라지 x랑 라지 y라고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를 최종적으로 얻고 싶냐면요. 평행이동이 끝나고 나서 얻어지는 이 점의 자취. 다시 말하면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얻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지 x하고 라지 y의 관계를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에서 a 플러스 m이 뭐가 되는 겁니까? 라지 x가 되고요. b 플러스 n이 뭐가 되는 겁니까? 라지 y가 되는 겁니다. 나는 라지 x랑 라지 y 관계를 얻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스몰 x, 스몰 y에 대해서 a하고 b가 뭐를 만족하냐면은 y는 fx를 만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뭘 말하냐면 b는 fa를 만족하는 거야.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요 스몰 a 자리에 라지 x 빼기 m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b 자리에다가 라지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b 자리에 뭐라고요? 라지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고요. 여기는 f의 괄호 열고 라지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식은 다름 아닌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얻고 싶은 자취. 다시 말하면 평행이동이 끝나고 나서의 라지 x와 라지 y 관계식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라지 x, 라지 y를 안 쓰기 때문에 이 식을 스몰 x로 바꿔서 y-n은 f의 괄호 열고 x-m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과로부터 보면은 이런 꼴인 거야. 원래는 y는 fx였는데 이 y는 f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x 대신 x-m, x 플러스 m이 아니에요. 그 다음 y 대신에 y-n, y 플러스 a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아니라 도형,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는 경우는 x 자리에 x 플러스 m이 아니라 x 마이너스 m
y 자리에 y 플러스 n이 아니라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을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닌 이유 알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요 x하고 이 y는 평행이동하기 전에 x하고 y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xy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데 쌤이 원을 할 때도 설명했었는데 쌤이 함수 기억납니까? 함수. 왜냐하면 원 같은 경우는 y는 fx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쪽으로 싹 몰아가지고 좌변은 x, y가 섞여 있는 식, 우변은 0 이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형은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식을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x 자리에 x-m y 자리에 y-n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 x랑 이 y는요. 이 x하고 이 y하고 달라요. 이건 라지 x, 라지 y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여기 끝났습니다. 자, 좀 약간 가물가물하지 느낌이.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요 단원뿐만이 아니라 뭐 앞단을 공부했던 직선이나 원을 평행이동하는 거, 그리고 뒤에 가서 배우는 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거, 그리고 뒤에 가서 뭐 미적분에서 나오는 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것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고, 점하고 그래프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정석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네, 이렇습니다. 자, 좌표 평면의 점을 x, y를 이번에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이네. 한번 어떻게 합니까? 점을 그대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게 끝인 거야, 이게 평행이동.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평행이동을 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 변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고등과정에서 변하는 교육과정 밖으로 뭐 고급 수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변환이란 말은 뭐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어떤 행위를 이런 뭐 P라고 하는 이걸 아까 말했던 변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외우고 시키진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냐면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직선과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그래프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넘어가서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똑같이 평행이동이야. t라고 하는 변환입니다. 근데 이걸 x, y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점의 변환인데, 그게 아니라 이 점에서 요거를 라지 x, 이거를 라지 y라고 놓으시면은 이 라지 x라, 이게 사실 이 라지 x인 거예요. 이 라지 y인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x 자리에 x-a, y 자리에 y-b가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9-1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이 개념만 이해가 되면 오히려 더 쉬워요. 5,2를 1,5로 이동하는 평행이동. 그럼 이게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피해 좌표. 와, 이게 능동태, 수동태 약간 하여튼 뭐 이게 좀 그러지? 주어, 목적어가 달라지네. 자, 원점으로 이동되는 P야. 그러니까 P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4만큼 되면은 원점으로 이동이 된대. 그럼 P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 마이너스 4가 되겠지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점을 1,2로 이동하는 평행이동. 뭡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은, 다시 말하면 이게 Y는 MX죠. MX죠. 직선 L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게 3,2를 지나는 직선으로 바뀐대. 그럼 이런 거죠. 직선 L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Y-2는, 그죠? M의 괄호 열고, X 자리에다가 X-1.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뭘 지난다고요? 3,1을 지나는 거야. 따라서 이 식은 x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고 y 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구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m은 마이너스 1이므로 m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인 직선 L의 방식 구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분수 보기 싫으면 뭐 넘겨가지고 일반형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또 하나의 주제는 대칭이동인데 실제로 연산 자체가 평행이동은 더 쉽습니다. 왜냐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구분하면 돼. 대칭이동은 조금 더 복잡한데 오히려 대칭이동은요. 뭐가 안 헷갈리냐면은 점의 이동과 그래프의 이동의 논리가 똑같아. 그래서 대칭이동이 오히려 더 할만할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대칭이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점이건 직선이건 점이 조금 더 쉬우니까 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점을. 어떤 점이 있으면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이런 거야. 이 점이 x, y이면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는지를 찾는 거야. a, b라고 할까요? a, b.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죠? 네.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거는 뭐는 그대로 있습니까? x는 그대로 있고 y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왜? 대칭이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게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키면은 x좌표가 달라지고 y좌표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a, b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켜볼까요? 이렇게. 예. 그럼 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이런 느낌인 거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번 시키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번 시키는 이런 개념이야. 또는 y축하고 x축 갖다가 순서를 바꿔갖고 하셔도 되겠고.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대칭이동의 가장 기본은 x축에 대한 대칭이동. 뭐예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y좌표 부호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죠. y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럼 이 y를 빼고 나머지 x의 부호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둘 다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끝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선생님, 이거는요, 점인데요. 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봐봐. 이게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y는 fx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함수를 찾는데 이 함수를 찾는 원리가 똑같아요. 자, 대칭이동을 시킨 요 갖다가 라지 x 이거를 라지 y라고 놓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 식은요. 이 a가 이걸 만족하니까 뭘 만족하는 거야? b는 fa를 만족하는데 실제로는 스몰 x, 스몰 r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걸 점이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 a, b를 갖다 임의의 점이라고 봐도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b 자리에는 그대로 y를 집어넣게 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y는 fx라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면 뭐가 됩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점의 대칭이동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요. 함수나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동도 역시 동일하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칭이동은 외울 게 많고 계산도 많고 좀 복잡해가지고 좀 번거로운 느낌은 들지만 헷갈릴 게 없어요. 점이건 그래프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특수한 대칭 이동들이 있거든요. 그 특수한 대칭 이동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게 y는 x예요. 어떤 점 a, b가 있으면 이거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될까? 이건 여러분들 역시 증명할 테니까 외우셔야 되고 얘가 대칭 이동되면은 이런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중좌표가 뭐냐? 결론은 B, A가 되는데 요 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과정을 기억하시고 자, 내가 찾고 싶은 이 점을 갖다 선생님이 P, Q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이 P, Q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거를 A, B를 통해 갖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냐? P, Q는 얘가 일단 수직이잖아. 그러면 다음에 두 가지 성질을 활용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P-A분의 Q-B가 마이너스 2라는 식 하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2분의 P 플러스 A, 2분의 Q 플러스 B가 되는데 요게 Y는 X 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Q 플러스 B는 2분의 P 플러스 A가 되고 사라지고 이 위에 거 정리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곱한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P 플러스 Q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이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이거 다 넘기게 되면 이거 됩니까? P 마이너스 Q.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자,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뭐 구하는 거야? PQ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P가 남고요. 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B는 0이 나와서 P는 B가 나오는 겁니다. Q는 뭐가 됩니까? P에다가 B를 집어넣으니까 사라져서 Q는 네, A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Q가 뭡니까? B, A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걸 외우십니다. 그래서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뭐 하면 되는 거야? X, Y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B,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명은 생략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되면요. 이게 X, Y의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2 되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똑같기 때문에 증명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요거 다 기억을 하십시오. 됐어요? 대칭 이동.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종적으로 공식을 다 외워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지금 점을 가지고 하는데 직선이건 점이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 점. 이 점을 X, A, B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X는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어떤 점으로 도착을 하겠지. 그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딱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A, B를 X는 M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는 똑같습니까? Y 좌표 B는 똑같은 거 맞아요? X 좌표만 달라지죠? 그 X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쌤이 세모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모를 구하는 거야. 뭐 P라고 놔도 되고. 이거는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요. 이런 거잖아.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세모가 M이야. 세모가 뭡니까? 2를 곱하고 넘기시니까 2M-A가 돼서 이 식은 2M-A가 되는 겁니다. 뭐를 기억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A, B를 X는 M에 대해 대칭 하면은 X좌표가 2M-A로 바뀌는 겁니다. Y는 그대로가 있고. 해볼까요? 1,2를 X는 3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2M-A 6 빼기 1 따라서 5,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점이 아니라 그래프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증명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점이 아니라 만약에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이 함수를 y를 fx라고 놓고요. 이 함수를 갖다가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지. a, b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라지 x. 얘가 뭐가 됩니까? 라지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성립합니까? 2m-a가 라지 x이기 때문에 우리는 2m-x가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주어진 식이 지금 b는 fa니까 f에 뭐가 되는 거야? 2m-x는 네,
y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x자리에 EM-x를 대입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어떤 대칭 이동이든지 간에 점의 이동이나 함수의 이동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습니다. 예,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냥 똑같은 게 아니야. 원래는 다른데 해보니까 똑같게 나오는 것뿐이야. 그래서 뭐 대신에 뭐를 대입하는지를 쭉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증명을 다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x, y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 부호 달라져.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부호 달라져. 원점의 대칭 이동은 다 달라져. y는 x의 대칭 이동은 x, y 위치가 바뀌어. 되겠니? 그 다음에 그래프여도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x하고 y를 둘 다 부호를 바꿔. 그리고 y는 x의 대칭 이동 x, y 위치를 바꿔. 이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하시겠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2부터 4 사이에서 마이너스 4 사이에 그래프가 정해져 있고 지금 0부터 2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어떤 그래프입니까? 원래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니까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을 시켜가지고 0부터 2 사이를 그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이 그림 보이나요? 이 그림? 네, 이 그림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이 점이 어디로 갑니까? 이 점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되는 거죠.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평행 이동. 그러니까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평행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y는 EFX가 뭡니까? 함수 값을 2배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0부터 2 사이만 그릴게요. 0부터 2 사이. 2배 하면 1이 뭐가 되나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가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2가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y는 f의 마이너스 x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무슨 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입니다.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게 바뀌겠죠.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래프가 0부터 2까지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이렇게 바꾸시면 y 대신 마이너스 y,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이잖아요. 이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원이 있어요. 이 원을 x축, y축, 원점,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십시오. 다 평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뭐 대신 뭐 대입하는 거야? 당연히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이 y 대신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6y가 되고 플러스 21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 근데 이건 어차피 제곱하니까 똑같고요. 여기가 플러스 8x.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둘 다 부호 바꿔주면 되죠. 제곱제곱은 똑같고요. 여기가 플러스 8x가 플러스 6y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뭐라고요? x, y 위치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x, 플러스 21은 0. 생략.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십시오. 자, 이런 거지 지금. 원이 있으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 원을 대칭 이동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이건 우리가 공식을 안 해왔단 말이야. 요 직선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에 넘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안 배웠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원을 대칭 이동시키면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반지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뭐만 찾으면 돼? 이 중심좌표가 현재 몇 컴마 몇인가요? 몇 컴마 몇입니까? 중심좌표가. 그죠? 4,3 맞습니까? 얘를 대칭 이동하면은 몇 컴마 몇, A, B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반지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기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퀄 2의 제곱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2인 거니까 이것도 역시 반지름 길이가 2인 것은 동일해요. A, B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 방금 쌤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현재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자, 또 하나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의 좌표가 있죠. 그게 뭡니까? 2분의 4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게 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또는 여기 대입해도 되고. 됐죠? 두 시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하게 되니까 a-4분의 b-3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식 하나. 됐죠? 자, 두 번째 y 자리에는 2분의 3 플러스 b 이퀄 2분의 1에 x 자리에는 2분의 4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양변에 4를 곱하면 참 좋겠네. 그래서 6 더하기 2b 이퀄 4 플러스 a 플러스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양변에 곱해갖고는 어쨌든 다 한쪽으로 몰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일단 정리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2b 18에서 6배니까 플러스 12 네, 는영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식을 곱한 다음에 넘기면은 2a 플러스 b 8이고 마이너스 11은 0 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아래식에다 2배 한 다음에 위아래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2배 하게 되면은 여기는 4a 2b 사라지고요. 5a 남고요. 그 다음에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2 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는 0.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2가 나옵니다. a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14가 되고 넘어가니까 b는 7이어서 2,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점이 2,7이란 뜻인 거야. 그럼 답이 뭡니까? 원의 방정식 x-2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이퀄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 의외로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축에 대한 대칭 이동 x축, y축. 그 다음 축의 평행한 x는 a, y는 b 또는 y는 x 이런 대칭 이동.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x-2y 플러스 7이라는 좀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근데 그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19-4번. 자, 굉장히 유명한 형태고요.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더 많이 나올 형태들입니다. 앞에 점과 직선에서도 어느 정도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P가 있다. Y는 2x 위의 점 Q와 X축 위의 점 R을 잡아서 이것의 합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소값과 Q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앞에 뭐 점과 직선 할 때도 했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잠깐만 작게 그리자. X축 Y축 이게 Y는 2X입니다. 네, Y는 2X.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5,5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 이런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5, 자, P 괄호 열고 5,5인 거야. 예? 그리고 요 직선이 어떤 점 Q를 하나 잡은 거야. X축이 어떤 점 R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이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당연히 Q도 움직이고 R도 움직이니까 이거 최소가 찾기 쉽지가 않잖아. 근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대칭 이동. 봐봐요. 현재 이 점을
대칭 이동을 해. 그럼 이런 점이 등장합니다. 이게 셈이 P'이라고 놔볼게요. 이 점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O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요. 이 R하고 연결을 하시면 반드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칭 이동 자체가 이게 수직하다는 뜻이고요. 요 길이하고 길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므로 반드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y는 2x에 대해서 이 점을 갖다 대칭 이동시킵니다. 어딘가 도착을 하겠죠. 이걸 쌤이 p 더블 프라임이라고 놓으면은 역시 연결하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 길이 더하기 띵 더하기 동글 더하기 요 길이 하는 건데 그거는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거의 합의 최소값은 이 점 고정이죠. 이 점 고정이죠.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일직선으로 빡 그으시면은 최단 거리가 바로 일직선일 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걸 일직선 연결할 때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칭 이동이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하죠? 5,5를 y는 2x 대칭 이동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또 똑같습니다. 이 점, 자, p의 더블 프라임을 우리가 a, b라고 놓고 식을 두 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엄청 많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식. 요 기울기가 2니까 요 기울기가 수직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5분의 b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y는 2x 위에 있습니다. 그럼 중점이 뭡니까?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플러스 5. 이게 뭐가 있는 거야? y는 2x 위에 있으므로 2분의 b 플러스 5는 2의 괄호 열고 2분의 a 플러스 5가 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한쪽 쌍 몰겠습니다. 이 값은 2a 플러스 b.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5가 돼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5는 0. 네,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2a가 있죠. 2a. 그대로 2a.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 그렇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위아래를 더하게 되니까 4a가 남고 마이너스 12 잠깐만요. 계산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상한데요? 다시 확인. 2a 여기 2b잖아 이게. 잠깐만요. 계산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2b 마이너스 10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 따라서 이 식은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2b가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0.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래식에 2배 한 다음 위아래 더하게 되면은 5a가 남게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남아서 는 0. 따라서 a가 1이 나오고요. a에 1을 집어넣으니까 b가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여튼 구하는 방법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 합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5 빼기 1의 제곱 16 더하기 마이너스 5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제곱하게 되니까 144가 돼서 루트 160이니까 4루트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점 Q의 좌표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의 좌표, 이 Q의 좌표? 이 구하는 방법.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지. 왜? 이 점 알고 이 점 아니까. 됐죠? 그리고 무슨 점이야? x절편이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컴마 0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거기 0을 대입해가지고 저 Q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대칭 이동이 어디 사용되는지 알겠습니까? 연습 문제 조금 더 고급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야, 이게 이제 조금 고급 문제인데 이런 느낌인 거야. 요 직선에 대하여 이 직선에 대해서 x-2y 플러스 2는 0에 대하여 요 직선과 대칭인 직선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요 직선은 잘 모르겠지만 대강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8은 0. 이런 직선인 거예요, 지금. 요 직선에 대해서 이게 좀 한글이 조금 어려운데 한글 때문에 수학 문제를 틀릴 일은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말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직선에 대해서 요거랑 대칭인 거.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배웠습니다. 또 뒤에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점을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근데 이걸 이제 직선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방법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은 그냥 직선은 이렇게 풀면 돼요. 이 점 구할 수 있겠어요? 이 점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 점 구해볼까? 어떻게 구합니까? 연립해서 구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니까 x는 사라지고 5y 남고요. 마이너스 8 많이 쓰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 돼서 y좌표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니까 x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2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황색을 구하려면은 이 주황색 쌍의 점 하나가 2,2니까 나머지 한 점만 구하면 되지. 그 나머지 한 점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요 점 하나가 대칭 이동이 돼서 되는 요 점. 이걸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아무 점이나 잡습니다. 정수인 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할 테니까 이게 되려면은 y 한 3 정도 대입하면 이게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1,3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은 반드시 요 노란색 쌍의 점이죠. 그럼 이 마이너스 1,3을 앞에 했던 것처럼 요 점을 찾는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점 좌표를 쌤이 A, B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벌써 네 번째 하고 있네. 예. 요것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넘겨 나누니까 2분의 1이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첫 번째씩 써볼게요. A-의 마이너스 1 분의 B-3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번째, 중점의 좌표가 뭐예요?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3. 이게 뭘 지납니까? x-2y 플러스 2는 0을 지나기 때문에 자, x 2분의 A-1 마이너스 2의 2분의 B 플러스 3 플러스 2는 0. 네, 요거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A하고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니까 이 식은 A, 2를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B, 상수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4, 네, 마이너스 3은 0. 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곱한 다음에 넘기시면은 2A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은 0. 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또 아까랑 비슷하네요. 아래 거 2배에서 위아래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5A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A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때 B 값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돼서 1,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점이 1, 마이너스 1이야. 꼭 쌤이 했던 것처럼 이 점을 잡을 필요 없어요. 아무 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잡으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L의 방정식은 2,2하고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y-2는 기울기 x가 1 감소할 때 2-1분의 2-의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입니까? 3의 괄호 열고 x-2라고 쓰시고요. 따라서 y는 3x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쌤처럼 안 해도 돼요. 근데 직선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시면은 사실은 이 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하고 아무 점이나 하나 구하면 반드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다양한 방법 알 필요 없이 이 자체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칭 이동 연습을 해볼게요. 이 단어는 약간 라이트한 단어이라서 쌤이 지금 하는 이런 호흡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요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y는 fx가 아니라 함수면은 y는 fx인데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f의 괄호 열고 x, y는 0, 2.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a가. 그랬을 때 1번. A하고 B가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일 때 도형 B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도형 B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하나 그으셔가지고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요 A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노란색의 방정식이 뭐야? XY 위치를 바꾸니까 F의 괄호 열고 Y,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로 만들려면. 그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말은 뭐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는, 아니,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Y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F의 괄호 열고 Y 플러스 1, X는 0.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헷갈려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Y 위치 아닙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 XY 앞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냥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평행이동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헷갈려요. 됐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도형 B를 지금 구했잖아. 여기 봐봐. 이 도형 B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입니까? 도형 B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X 대신에 X-2가 들어간 거지. 어떻게 합니까? 도형 B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주황색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 자, 어쨌든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 일부가 뒤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좀 19단원은 좀 빠른 호흡으로 그 대신 이 19단원 공부했던 내용이 뒤에 가서 함수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깊이 있게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